조직원들의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지훈이 이야기를 이어간다. 사업 관련 기획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샤인 그룹이 제공하는 여러 플랜 중 여러분은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두 번째는 숙박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경우는 선샤인 그룹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즉, 이 방식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1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지급합니다. 연차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를 지급하며 연말 결산 후 회사의 이익금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한건설 인테리어 사업부와 타 중견건설사, 그리고 몇몇 플랫폼 기업 등에서 전국망을 건설하여 현재 모텔, 옛날식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여 프랜차이즈 숙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한건설 창업센터에서 이 사업 관련 스타트업도 참여하며 3년이 지난 후부터 이 사업을 선택한 선샤인 조합원 몇 명이 공동으로 선샤인 그룹 소유의 숙박 체인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가능성을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방식을 선택하셨던 분들의 지분을 선샤인 그룹이 1억 원에 사드립니다. 단 3년 이내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지분 판매 후에는 선샤인 그룹과의 인연은 마무리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이상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통앱 물류망 사업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갑작스러운 내용 전개에 오히려 아까보다도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지훈은 일단 스피드를 내기로 결정한다. 다음 유통앱 물류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부는 기존 여러 사업군을 하나로 합칩니다. 가칭 선샤인 유통이며 직영입니다. 음식 배달 라이더와 퀵서비스, 물류센터 배송망, 이삿짐 사업 등을 총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 한 지역 사업부의 팀장이나 책임 자급을 맡으며 이후 채용될 인원들을 컨트롤하고 영업으로 계약건을 따오는 일을 맡습니다. 한마디로 소사장 개념입니다. 숙박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역시 1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지급하며 기타 내용은 같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본사 소속의 모텔을 인수받을 수 있는 경우와 비슷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구역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현재는 예정일 뿐이지만 급여로 받는 수입은 숙박사업부보다 유통사업부가 약 20% 정도 높으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저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비밀이며 조건은 앞에서 말한 조건과 동일하게 1억 원을 제가 그동안 관계해온 대한건설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업들의 주식으로 제공합니다. 기타 기본 내용과 형태는 동일합니다. 업무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일종의 제 개인 회사에 채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종의 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샤인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기획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까지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이었던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제 김도일 감사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보니 우리 조직에는 작년과 올해 신입이 없더군요. 즉 3년차가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각 연차에 곱해 1천만 원씩 퇴직금 개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즉 1월 1일을 기점으로 3년차는 3천만 원, 5년차는 5천만 원 이런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제안을 선택하시는 분은 결산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에 해당 금액을 지정하시는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처리를 위해 계좌 이체 외에는 어려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선샤인 그룹이 준비한 사업 기획안 설명을 마칩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회사 게시판에 상세 내용을 공지해 놓았으며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급적 외부에는 대외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도 서로 간에 웅성거림만 있을 뿐 별다른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한참만 해야 저 뒤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든다. 강지훈 사장님께서 채용하시는 기업은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의 말에 지훈이 웃으며 대답한다. 간단합니다. 무언가 확실한 능력이 있으면 채용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영업 능력이 탁월하다거나 기타 특정 분야의 재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격투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허들이 상당히 높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수한가 하면 그 또한 미지수입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한참을 더 기다려도 특별한 질문이 없자 지훈이 마무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럼 지금부터 주말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모두 선택을 하셔서 게시판 자신의 이름 옆에 선택 결과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결정은 다른 분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기원하며 오랫동안 이 조직을 위해 물신양면 애써 주심에 남궁용 회장님과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제안과 절도 있는 태도에 장내에 있는 모든 이가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로를 응원하게 되었다. 저를 부르셨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지난번 결정적인 자리에서 모두를 대표하여 질문했었던 김원일이 지훈에게 와 인사하며 말한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 질문이 먼저겠군요. 아까 여러분께 제안드린 방식 중 저와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드리면 김원일 씨는 어떻게 결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뜻밖의 제안에 김원일이 잠시 당황하며 반문한다. 그야, 저로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잘하는 분야가 딱히 없는데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거나 외국어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이 조직에 온 것도 형 때문에 들어온 것이니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장님께 쓰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김원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지그시 웃는다. 전 사람을 잘 보는 편이지요. 그럼 일단 같이 하실 생각이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이번에 제가 제안드린 기획안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원일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 지훈에게 대답한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이 기획안은 대부분 실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 모두를 위해 열변을 토한 지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난처한 듯 김원일이 고개를 숙인다. 하하, 그렇군요. 나름 열심히 만든 것인데 평가가 냉정하시네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장님이 제안하신 기획안은 당연하겠지만 기획안 자체로는 훌륭하며 내용도 충실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도 사채와 유흥업이지만 그 본질은 유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추산하지는 마진율이나 업계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획안은 더 이상 첨언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기획안입니다만. 그런데요. 다만 이 기획안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조직은 정통의 주먹을 쓰는 조직폭력단이 아닙니다. 저희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 아래로 생각하는 사채업이 베이스가 되는 조직이지요. 주먹 실력과 깡다구가 떨어지니 다른 쪽에서 먹고 살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약점과 단점을 후벼파고 채무자 본인과 가족을 협박하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사람을 쥐어짜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채무자의 딸을 술집에 팔아넘겼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은 서울 중심 중의 중심인 이 노른자의 땅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사채업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는 능력이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악질 중의 악질들이 모인 집단이겠지요.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란 말이 진리이듯이 원래부터도 그런 인간들이 모인 데 더해 수십여 년 이상 이런 비참하고 비열한 일을 하며 인간성을 잃고 폭력성과 잔인함, 비열함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일자리와 개인 자영업을 통해 몇 년 안에 바꾼다? 아필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살인자도 칼을 놓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고도 냉철한 김원일의 평가에 지훈은 마음속으로 웃음이 절로 났다. 남궁용 회장의 부정의 공격에 속아 이 고생을 했지만 드디어 소득을 얻은 것이다. 지훈은 이 김원일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십 수백 명의 경영 컨설턴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상황 판단력, 그러면서도 냉정함을 보유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제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자신이 총대를 메고 어려운 질문을 하며 동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 했던 행동, 인간적인 면을 잃지 않고 있는 점에 더욱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의 대답에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지훈이 화가 났다고 느낀 김원일이 다급히 말한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주제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이며 저도 제 생각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다급한 듯한 표정에 지훈이 다시 웃으며 말한다.
아닙니다.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포인트를 놓쳤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제가 왜 이런 기획안을 세웠다고 보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며 생각하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던 김원일이 입술을 질끈 깨물며 대답한다. 상사에게 진실이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어 좋은 결과가 있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거액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제 생각에 아마도 사장님은 조직을 위해서가 절반, 그리고 사장님 스스로를 위해서가 절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안궁영 회장님의 재산은 최소 2, 3조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사실상 조직의 자산과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현금화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최고위 간부급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궁영 회장님의 자식 사랑, 아들 자랑은 평소에도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평생 힘들게 쌓아온 것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이 조직의 특성상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본인이 하기에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면 아마도 이러한 일이 가능한 누군가를 데려올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 무서운 전국 최강 사채 조직의 경영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 생각에 여기서부터는 선대 회장님의 계획과 다른 시나리오가 벌어진 듯합니다. 강지훈 사장님이 전액을 조직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지요. 어쩌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전액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회장님이 타인에게 그 정도 금액을 쉽게 줄 사람도 아니고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이다 정도로 보면 맞지 않을까요? 만약 그 돈이 전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빼놓고 했다면 남궁영 회장이 그렇게 발벗고 도와줬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강지훈 사장님도 선대 회장님의 소모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날 보고 느낀 바로는 선대 회장님이 강 사장님께 진심으로 탐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김원일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기가 그지없었다. 뛰어난 사람이고 여기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김원일이었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냉철한 판단력과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에서 지훈 자신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만약 어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생각을 말했다면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새삼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지훈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보라는 듯이 느껴지자 김원일은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로 결심했다. 아까 지훈이 하는 질문을 들으면서 이것이 일종의 면접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던 것이다. 왜 어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장님? 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조직원 전체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건 강지훈 사장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남궁영 선대회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조직 자체는 중요하게 보겠지만 거기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조직원인 우리들까지도 가차없이 처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 충심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세상도 아니지만요. 당시 상황에서 유일한 우리 편인 강 사장님께 불리한 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인생 막장에 거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지만 이 버림받은 인생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정도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여기까지 온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김원일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아, 내년에 30입니다. 혹시 대학을 다니셨나요? 아니면 혼자 공부하셨다거나? 부끄럽습니다만 지방대 중퇴고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책 사보고 관심 있는 분야 공부해 본 게 다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척척 박사 소리를 듣지만 전문가나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보면 우스우 수준이지요. 형님 외에 다른 가족은 없으신 건가요? 혹시 전과가 있으신지요? 아, 제가 질문이 좀 많죠? 하하. 아닙니다. 당연히 아셔야 하겠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전과는 없습니다. 저는 이 조직에서 특별히 쓰임새가 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자리 하시는 형님 덕분에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실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친구분이 거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도 생긴 거고요. 말하자면 은인이지요. 형님 조직이 어려운 때가 있어서 제가 일손이라도 하나 도우려고 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많이 싫어하셨죠. 지훈은 김원일의 사고 전개 패턴이나 여러 관점들이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점. 뭔가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있으면서도 냉철한 그런 면을 발견했었는데 피부치가 없는 점에서 끌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김원일 씨. 이런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도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공통점이 많네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요. 당신이 괜찮다면 개인적으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연봉은 고정 1억 원. 여기에 매년 제가 버는 수익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수락하신다면 지금부터 당신은 선샤인 그룹이 아니라 저 강지훈의 사람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원일은 순간 움찔하며 말을 잊었다. 자신도 어제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보자마자 저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원일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신이 있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 원일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각종 실용서적은 물론이고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 외국어, 그리고 전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구해 듣는 것이 공부이자 취미였다. 그러나 자신의 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일반 사회에서는 몰라도 이곳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노력의 성과가 쌓여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별대단하지도 않은 인간들의 잘난 척하는 거드름을 받아주는 건 정말이지 못할 일이었다. 거기다 인간 자체들로도 최악의 부류들이 모인 곳이 아니던가. 지금껏 만나온 많은 사람들 중 정말로 자신을 능가한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똑똑하다는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야말로 형편없었다는 생각이다. 당연히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거기다 원일 자신도 밖에서는 건달이라 인상 쓰고 고함 한번 지르면 웬만한 인간들은 알아서 수그렸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에 대한 실망만 높아졌던 그였었다. 그런데 드디어 인정할 만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한국 땅 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 수십 수백 명 앞에서도 배짱 있고 당당한 모습.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다독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인간적인 따뜻함. 전체적인 플랜과 기획력의 우수함은 기본이고 나름 사정은 있겠지만 그 엄청난 돈을 모두 풀겠다는 통 큰 스타일. 원인이 평소 생각했던 멋진 남자의 거의 모든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줬던 것이다. 다만 듣자 하니 가방끈이 길고 주로 기업 회장, 사장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했다고도 하고 여러모로 자신과의 어떤 접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원일은 지훈의 제안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감격을 느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원일에게 악수를 권한다.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김원일 씨. 앞으로는 김 과장입니다. 내 지금껏 똑똑한 애, 잘났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말만 그럴듯할 뿐 껍데기 같은 부류가 많았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예요. 내가 보증합니다. 김 과장이 가지고 있던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소량의 정보와 짧은 현장 분위기뿐 그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전체의 그림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대단합니다. 분명 엄청난 공부와 단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임에 분명하며 그 인내의 시간을 훌륭하게 마치신 것에 대한 작은 대가라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주말까지 이곳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한건설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김찬 실장에게로 가시면 되고요. 앞으로 잘해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훈에게 감사를 표하며 나가려던 원일이 갑자기 망설이면서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 하실 말씀 남았으면 하세요. 저
제가 쓸만한 사람 한 명을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뜻밖의 말이었지만 우수한 인재라면 언제라도 환영인 지훈이었다. 그럼요. 매우 환영입니다. 제가 면접을 봐야 하는데 지금 가능할까요? 그게 사정이 좀 있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원일이 추천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방 조직에 속해 있던 평범한 조직원이었다. 이름은 원상태. 원일의 설명을 듣던 지우는 그의 독특한 상황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원래 남궁용 회장의 조직과 경쟁 관계에 있던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보 수집과 여차할 때의 요인 암살을 위해 스파이를 잠입시켰다고 한다. 원일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그 대상은 남궁용 회장이었으리라.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신입 조직원. 그런데 몇 년간 단련시키며 대기하던 도중 조직 내부에서의 세력 다툼이 있어 소속이 없어져 버려 얼떨결에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세계에서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제대한 후에 우여곡절 끝에 남궁용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1년 안에 거사를 치르기로 했던 계획이 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원래의 조직이 내분에 이은 다른 조직과의 합병으로 해체되어 버린 것이었다. 나름 목숨 걸고 경쟁 조직에 잠입해 들어온 원상태로서는 황당한 일이었지만 딱히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얼결에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벌써 이 조직에서 4, 5년째 몸을 담고 있는 중이었다. 애초 목적이 다르니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 실력이 워낙에 좋으니 담당 지역 보스의 명령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여 실적이나 평가도 그리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싸움을 잘하나요? 그의 미래에서 이것저것 다 잘하고 눈치도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웬만큼에서는 안 되고 정말로 뛰어나야 되는데 가능했는지. 지훈의 의문에 원일이 웃으며 말한다. 보시면 놀라실 거고요. 싸울 때 모습을 보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희 형을 비롯해서 그 친구와 대결해서 1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회사로 채용을 할 계획이니 싸움만 잘해서는 별 소용이 없는데. 좋습니다. 그분도 원일 씨가 잘 설득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뵙는 걸로 해보지요. 실력이 검증되면 바로 채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원일이 나가자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별로 할 것도 없는 인생? 예전보다 일을 좀 키워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의 지훈이었다. 일이라도 저질러보자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뭔가를 해보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기획하고 머리 쓰는 건 지훈 자신이 어떻게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항상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때 적절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했다. 센스 있고 임기응변에 능한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싸움 실력보다는 지력과 판단력이 좋아야 하겠지만 한 분야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분야도 잘하거나 빨리 습득하는 법이다. 지훈은 원일의 사람 보는 눈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대강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것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다. 바로 희수의 일이었다. 애초타 조직들에게 남궁용의 모든 조직과 판매망을 넘길 때 단 하나 남겨놓은 것이 일의 QM이었다. 이곳은 장점이 많은 장소였다. 일단 서울 한복판에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 비즈니스 모임을 가지기가 좋았고 업의 특성상 각종 최고급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정보의 획득과 유통이라는 하나의 장점만으로도 그 값어치는 충분하며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기본적인 실무 조직을 유지해야 하기에 그 트레이닝과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도 좋았다. 근처에서 대한건설이 짓고 있는 빌라촌과 미분양 주택 등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과 임대를 통해 최대 100여 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라 이곳을 중심으로 본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지훈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모두 해결했지만 희수가 문제였다. 생각 같아선 그녀의 지분을 액면가로 현금 청산하고 내보내고 싶었지만 이 세계가 보통 그러하듯 겉으로 보이는 지분의 가치는 얼마 안 되고 무형의 가격이 비싸다. 지훈은 조직을 해체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선에서 싸게 판 것이지. 만약에 진짜 지훈이 판 영업권 등을 돈만으로 사려면 조 단위의 금액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지훈은 김도희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물어본다. 어떻게 하겠답니까? 레이첼 대표가 사장님이 따로 말씀하신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조직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클럽 레퀴엠의 대표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의 말에 차가움과 잔인함이 서려 있다.